AI로 만든 결과물 하나 때문에 투자 직전에 모든 게 무산될 수 있습니다. 게티 이미지가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이유, 뉴욕타임즈가 오픈 AI를 고소한 이유. 오늘 변리사님과 함께 스타트업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생성형 AI 저작권 이슈를 정리합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문제가 생겨서 투자 직전에 실사가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례고, 그거는 뭐 저작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AI에 관련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들이 제대로 이 AI를 활용하고 있는 건지 맞는지 판단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실제 소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게티 이미지라는 회사가 있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스테빌리티 AI라는 회사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그 모델에서 학습을 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 결과물에서 그 게티 이미지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나와 있는, 아직까지 정립된 어떤 법칙은 없지만 예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우리의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너희가 무단으로 썼다라는 어떤 소송이 일어났던 거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소송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쓰지 않아야 되겠다, 혹은 그 저작권에 대한 어떤 권리의 수수료를 내고 정당하게 써야 되겠다라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고, 그게 뭐 예전에 학습했다고 해서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전 데이터를 사용했더라도 뭐 언론사들, 어떤 기사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수료를 내면서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전 했다고 해서 뭐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언론사 쪽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사례가 뭐 있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뉴욕타임즈와 이제 오픈 AI 소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뉴욕타임즈에서는 우리 기사를 이제 무단으로 학습했고, 그걸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오픈 AI 모델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우리의 어떤 그 기사의 가치를 훼손한다, 뭐 이런 주장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진 않았지만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제 연이어 있다 보니까 빅테크 회사들은 이제 언론사들에게 그냥 정당하게 다 이제 비용을 내고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받겠다라는 자정 작용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거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시킬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너무 많잖아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거를 긁어와서 재가공하기도 하고 재생산하기도 하고 할 텐데, 법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어떤 국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법이 확립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어떤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나 해외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정작용일 수 있는 것 같고, 국내에서 스타트업 분들도 예전에는 무작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쓰다가도 요즘에는 꽤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를 써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게 되고, 지금은 뭐 공개됐으니까 바로 써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썼냐, 이 데이터를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썼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인지를 했다고 했을 때 실무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이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데이터 크롤링이라고 하죠. 데이터를 이제 쓸 때 있어서 뭐 로보txt라고 그 데이터 관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disallow 이렇게 허락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는 크롤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공개된 데이터, 이제 허가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이게 가져오는 방법. 그래서 항상 로보txt를 확인하는 어떤 절차를 가지는 게 실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의성화까지 말씀 주셨는데 한참 지난 것 같아요. 한 1, 2년 전에 좀 더 나왔던 얘기고, 요즘에는 다들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그게 귀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만 가져오게 되고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AI가 이제 뭐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또 애매할 것 같아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의가 참 많았던 것 같고, 판례로 어느 정도 경향성은 나왔는데, 그 전에는 진짜 원작자에게 있어야 된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게 있어야 된다, 아니면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용자에게 있어야 된다,
AI가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추세로서는 미국에서는 AI를 저작권자로 등록하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최종적으로는 거절당했고 그 이유는 자연인이 아니다. 자연인만 권리자로 등재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안 됐고 그 다른 사건들에서 정립되고 있는 태도는 휴먼 인 더 룹이라고 하는 건데 네. 사람이 얼만큼 개입을 했느냐. 프롬프트 한두 개 입력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나온 이미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져갈 수 없는 거고 그래도 구도라든지 세세한 것들을 이제 바꾸려는 어떤 시도들, 프롬프트 입력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나온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용자에게 권리를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판례가 정립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개입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기록이 돼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를 잘 네. 보관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래서 프롬프트 자체를 저작권으로 등록받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 결과물로 등록받는 사람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저작권을 등록받을 때 있어서 그 기록을 뭐 첨부할 건 아니에요. 관리 차원에서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어떤 뭐 무효라든지 이런 소송이 걸렸을 때는 내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개입을 해서 내가 만든 창작물이야라고 이게 주장할 수 있는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플랫폼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플랫폼의 입장에서 리스크는 없나요? 플랫폼에서의 문제는 AI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사라는 어떤 차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방조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AI 저작권의 한정에서는 유사도 필터링이라든지 결과물이 AI가 만든 건가 아니면은 기존 원작과의 차이점이 너무 없는 건가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뭐 필터링 구조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지만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랫폼에게 어떤 불똥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의 차원에서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라 할까요? 그걸 계속 업데이트해가면서 우리가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법의 문제잖아요. 이게 현실 세계로서 어떤 규정, 규율을 만드는 거에서는 이제 법의 문제인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유럽이 그걸 제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유럽과 중국 이렇게 이제 AI를 봤을 때는 이 세 국가를 비교해 본다면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미국은 자본으로 이제 AI 기술들을 혁신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거기 맞서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전폭적인 지원과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준다거나 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유럽이라는 곳은 조금 이런 규율에서의 선두를 좀 지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AI 액트라든지 이런 뭐 지금 아까 전에 뭐 데이터 차원에서도 TDM이라고 해가지고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뭐 그래서 옵트아웃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을 한 작년 재작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좀 규율 규제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어떠한 어센스를 취해야 되느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후발주자거든요. 한국도 뭔가 우리만의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유럽 이런 규제를 보면서 좀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한국도 지금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고 지금 시장률도 과도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좀 체크를 해 가면서 또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주신 거를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이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처를 하고 계시면 좋겠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어쨌든 크롤링 전에서 로봇 txt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꼭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라도 거기서 라이선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개입을 하라. 한두 개의 프롬프트로 자동 생성하는 게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마케팅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우리의 AI는 알아서 만든다. 그러한 걸로 마케팅하면 좋잖아요. 뭔가 더 자동화된 것 같고 좋지만 그걸 저작권이라든지 뭐 특허, 저작권, 지식재산권 쪽으로 연계시킨다면은 확실하게 사람이 많이 개입을 해야 되고 그 개입한 것들에 대해서 증거로서 확보하고 있는 전략들을 꼭 가져가야지만 현재 법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다음 영상에 대해서 뭐 다룰 게 있다고 하면 영상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생존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